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이번 주 주말은 굉장히 빨리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보통 피곤할 때쯤 주말이 찾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평일이 이틀밖에 안 돼서 그런지 주말이 상당히 빨리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은 개천절하고 한글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 공휴일을 합치게 된다면 다음 달 초까지는 쉬는 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주말이니까 주말답게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노조와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됐던 현대차가 됐던 이 노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이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의 댓글들이 꽤나 달리더라고요. 과거에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많이 달렸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 노조를 허용함에 따라서 이제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불안한 의견을 내비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노조 측에서 매년 영업이익 25%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던 만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현대차의 강성 노조, 그리고 귀족 노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만 놓고 봤을 때는 노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삼성전자, 현대차를 빗대어 말씀을 드린다면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보기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낮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실적, 업황,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면 말 그대로 전강 후약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 초 대비 주가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노조의 파업 이슈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의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는 것은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귀결시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저는 현대차의 주가 상승이 더딘 가장 큰 이유가 재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영업이익의 둔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이 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상단은 차트예요. 그런데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20년 3분기, 이때 영업이익이 한 차례 적자가 나왔었고 그 뒤로 4분기에는 1조 2천억,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1조 6천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매분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다소 정체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4분기에는 소폭의 상승,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더라도 조금만 늘려볼게요. 올해 2분기, 이후부터 영업이익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도 올 2분기부터 정체되고 있는 현대차의 영업이익,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강성노조, 귀족노조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런 부분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핵심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주가에 다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체되어 있는 영업이익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 2주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이 박스권 부근, 과거 12년도에서 13년, 이 당시의 주가 위치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영업이익을 보시면 그때 당시하고 정말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 12년도, 13년도, 그리고 지금 이 시점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는 현대차를 바라보는 밸류에이션,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 더욱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과 재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될 때 과거처럼 실적은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한 차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뽑아본다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라든지 다양한 수소차 상용화,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더 진화된 자율주행, 또는 최근에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을 활용해서 현대차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나온다면 지금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노조 때문에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영업이익, 그로 인한 주가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박스권 내에서
저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선 제가 서두에서 기사를 보여드렸듯이 삼성 노조 측에서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 이런 기사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방해할 수도 있고 앞으로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1%의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늘 대형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철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재무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하고 차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 당시 이때 영업이익하고 올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본다면 영업이익의 크기는 그렇게 큰 차이점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18년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주가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 현대차를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업이익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과거 18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기업을 바라보는 밸류에이션, 이 밸류에이션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3년, 현 시점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과거 18년도에는 메모리 반도체 이쪽의 비중이 컸었다면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 이쪽 분야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기대하는 기대감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더 커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과거 18년 대비 영업이익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소폭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22년 전체라든지 23년 조금 더 먼 미래를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영업이익도 2018년도보다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첫 번째는 영업이익,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증가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삼성전자의 노조 이슈 때문에 현대차부터 삼성전자까지 영업이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로 노조가 파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감소가 되고 그게 매출과 영업이익의 타격으로 연결이 된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노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방해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들어보지 못했고 혹시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기 투자를 하셨다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신사업,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보신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넷플릭스에서 인기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를 살펴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14개 국가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새로운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14개보다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컨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연관성이 있었던 쇼박스라든지 버킷 스튜디오, 이 두 종목만 국한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예기획사를 살펴보신다면 하이브, JYP, SM, YG 모두 대체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박스는 어제도 상승이 나오면서 이틀 동안 50%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는 이틀 동안 상한가가 나왔는데 저는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뉴, 이 종목이라든지 초록뱀 미디어,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또 A스토리, 그리고 CJ ENM, 비록 조금 전 버킷 스튜디오하고 쇼박스, 이 두 종목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충분히 이 두 종목이 상승이 나올 만큼 나온다면 저는 유사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두 종목이 완전히 시세를 분출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소 이런 종목이 아쉬움을 보일 수는 있어도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 상륙이라든지 또 오징어 게임을 이어질 수 있는 국내 컨텐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J ENM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뉴라든지 이런 종목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